발빠르게 IT 하드웨어 소식을 전하는 쾌전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고요. 반박식.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AMD 임원 젠4의 숨겨진 진짜임 공개. 일주일 전 쾌전 뉴스에서 컴퓨텍스 2022를 통해 이 밝혀진 젠4의 추가 정보 소식을 전달해 드렸었죠. 그리고 클럭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싱글 성능은 15% 이상이라고 써놓은 게 이상하다. 2년이나 존버했는데 젠4 너무 실망스럽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와, 이거 며칠 만에 충격적인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라이젠 마니아 분들은 다시 활짝 웃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AMD 임원인 로버트 할록이 해외 미디어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마니아 분들의 행복 회로를 불태워버렸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긍정적이에요. 일단 이슈가 됐던 싱글 15%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의도적으로 보수적인 수치였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추가로 AMD가 늘 하던 대로 IPC와 클럭 상승분의 성능 향상 기여도를 분석하고 분리해서 올 여름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싱글 성능 15% 이상 상승이라는 뜻이 15.5%, 16.2, 16.5 이런 게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수치임에도 출시까지 시간이 제법 많이 남은 상황이라 의도적으로 낮춰서 표기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진짜라면 경기가 너무 재밌어집니다. 애당초 젠4는 지금 포텐이 터질 만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라이젠 5000 시리즈가 나온 지 2년이나 지난 시점인데 이때 공개되는 차세대 CPU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L2 캐시가 2배로 늘어났죠. 거기에 TSMC의 5나노 공정 도입돼서 클럭은 최대 5.5까지 확인이 됐는데 싱글 향상이 겨우 15% 이상이라는 게 솔직히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만큼 인텔의 랩터 레이크가 신경이 쓰였다는 말일 수도 있고, 출시 시점 가까이 왔을 때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말 힘을 숨겼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행복 회로는 클럭과 관련한 얘기인데 이거는 진짜 믿기가 좀 어려울 정도예요. 16코어 젠4에서 게임을 실행했을 때 5.5기가라는 부스트 클럭이 대다수의 스레드에서 구동되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다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올코어는 아니겠지만 5.2에서 5.5 사이 변화하는 걸 눈으로 확인했다는 건데 이건 엄청난 빅뉴스입니다. 심지어 이 구동 환경이 이 과도한 쿨링 솔루션이나 특정 하이엔드 보드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X670 레퍼런스 보드 그리고 280 라디 사이즈의 순행 쿨러였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라면은 기존 젠 세대 발전 중에 가장 폭발적인 클럭 상승이에요. 그 한번 센서에서나 찍하고 찍혔다가 곤두박질 치던 그 예전 라이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경쟁사인 인텔의 랩터 레이크도 루머로는 그래요. 비슷한 클럭 수준이 예상이 되는데 5.5니 5.6이니 이런 말들 계속 들려오는 거 봐서는 이 하반기 CPU 전쟁, 이남대전 정말 엄청나게 기대됩니다. 볼터님 그럼 이번에 젠4 사시나요? 아니, 난 13,900K.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애플 M2의 3나노 도입 루머. 삼성이 3나노 양산 시작한다고 이야기 꺼내자마자 애플이 M2에 3나노를 사용한다는 루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M2는 빅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공정을 적용시켜서 최초의 3나노 칩을 만든다는 건데 당연하게도 삼성은 아니고요. TSMC의 공정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M1도 시장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기존까지는 애플이 실리콘 반도체 시장을 선도한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이 M1 이후로는 어쩌면 인텔이고 엔비디아고 결국 이 애플의 자본력을 내세운 발전 선도에 언젠가는 뒷방 노인네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위협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M2가 5나노 제끼고 3나노로 뽑혀서 나오게 되면 이 애플이 이뻐서 쓰는 게 아니고요. 대체가 안 되는 수준의 성능이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TSMC의 3나노가 삼성 같은 GAA 방식은 아니겠지만 바로 빅칩을 뽑아낼 수 있을 만큼의 수율이 확보되었다. 이렇게도 풀이될 수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게 쉽게 가능하다면요. 엔비디아의 RTX 50이라든가 CPU로 치면은 젠4 이후에 또 다른 라이젠에서 3나노 도입이 크게 어렵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이 공정 미세화로 얻어지는 이점이 실리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전부는 아니라지만 이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때려박을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도 몇 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지는지가 이 새로운 제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애플 말 나온 김에 이제 아이폰에 라이트닝 포트 빼주고 국내에 애플페이만 도입시켜주면 정말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팀쿡씨 가능? 아이폰 14 프로에 라이트닝 C 포트 가능? 세 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 채굴용 카드 붕괴 경고, 중고 글카의 습격, 채굴 시장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5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금융사기 의혹, 루나 사태가 터졌고 이후로는 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뭐 이런 사건 사고 외에도 엔비디아의 재무보고서가 시장 붕괴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채굴이 급증하던 시기가 지났고 이 그래픽카드의 공급이 회복되면서 다시 게이머들의 손에 쥐어지게 될 거란 이야기들인데, 문제는 공급량 회복 외에 이미 광산으로 개같이 끌려갔던 글카들이 중고시장 쪽으로 엄청나게 쏟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2018년부터 거의 강제 징집되기 시작해서 4년 내내 거의 노역을 당한 녀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채굴용 글카들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요, 컴프레셔 같은 걸로 먼지 청소 좀 해주고 깨끗하게 잘 털어만 주면은 이게 게임용으로 쓰였던 글카인지 24시간 48시간 내내 채굴하던 글카인지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리포용 글카인데, 흔히 말해서 이 폭탄 돌리기라고 말하는 재고들 있죠. 채굴 한번 안 하고 집에서 얌전히 쓰던 글카가 갑자기 뒤져가지고 센터 가니까 채굴용 글카를 수리해서 리포로 받는다면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뭐 물론 유통사 측이 이걸 투명하게 언급하고 채굴용으로 쓰인 리포용 글카라고 기재를 해놓은 다음에 이 AS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대로 명시해서 좀 저렴하게 시장에 뿌린다면 그건 좀 달리 볼 수 있겠죠. 그 나름대로의 뭐 해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고 시장의 글카 가격을 하락시켜서 지갑 사정 때문에 콘솔로 떠나버린 게이머들이 다시 복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채굴 한 번 안 한 게이머가 이 RTX 40으로 넘어가려고 쓰던 글카 정리했는데 판매글 올렸는데 님 이거 채굴용 아님? 님 채굴했는데 가격 안 내림? 정신 못 차림? 이런 오해 받게 되면은 그것도 불쾌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래저래 한동안 중고 글카 시장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고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거래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고 거래 팁 하나 드리자면 이런 유형의 설명이 적힌 게시물은 거르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아직도 명작으로 회자되는 제품입니다. 명작으로 회자되는데 왜 팔죠? 계속 회자되면 더 비싸지는 건데 왜 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를 아시는 분만 연락 주세요. 이건 그냥 가치를 모르는 게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만 75만 원. 내일 되죠? 똑같이 75거나 며칠 더 있으면 73이에요. 오늘만 얼마라는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할 때 적당한 가격일 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이거 볼터님이 이렇게 팔아보신 거 아니죠? 민수야, 눈치 챙겨. 네, 오늘 뉴스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5월도 끝이고요. 6월의 시작입니다. 2022년도 2분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3분기부터는 이 차세대 제품들이 실제로 쏟아지기 시작할 거고 게시판에 아주 열띤 토론들이 줄기차게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한때는 저도 키보드 워리어로 활동했었는데 여러분,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시고 그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 저런 시각도 있구나 하시면서 둥글게 축제 시즌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쾌존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